이번에 우리가 앞에서 되게 뜨거운 그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 발언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정 모니터단에서 얘기했었던 그 지적했었던 얘기가 단순 나열식 질의라든지 이권 개입적 질의처럼 의원들의 문제적인 발언이 있었던 거 한번 정리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 국장님. 이번에 행감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민원성 발언, 그 이권 개입성 발언 이런 게 너무 많았다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니터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는데요. 이권 개입성 발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이거는 이제 손모 의원인데. 아, 네, 손모 의원님. 그 퇴계동에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그 신설하는 문제가 계속 이제 좀 그 이슈가 됐었어요. 결국에 이제 그 얼마 전에 퇴계동에 학교 신설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행감 때 의외로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모 의원께서 아니 지금 그 삼천동 지역이나 온이동처럼 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왜 굳이 퇴계동에 뭐 그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삼천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손모 의원님이 직접 그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너무 이거 대놓고 이권 개입성 발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말고 내가 개발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학교 만들어줘. 이 얘기를 지금 행감 때 대놓고 한 거거든요.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모 의원님인데 네. 그 교육경비라고 일선 학교에 이제 필요한 경비들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요.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고 못 받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탈락한 학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좀 잘 봐달라. 아니 이거는 뭐 심사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회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동창회장으로 있는 그 뭐 여고의 네. 진입도로가 너무 이거 좁으니까 좀 넓혀달라. 아니 뭐 좋아요. 그 학교 진입도로가 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 학교를 조사해서 예를 들면 이 학교보다 더 열악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학교를 찍어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여.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불러내서 방심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도 하나요? 네. 각 이제 그 읍면동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최근에 반장 업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충원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별로 반장 충원률을 가지고 충원률이 높은 지역들 읍면동장들을 회의 중에 일으켜 세워서 박수를 치게 하고 그 약사명동이 아마 충원률이 제일 낮았나 봐요. 그 동장을 불러내서 공개적으로 방심을 주고 나이도 되게 많은 공무원이 아이고. 그 심지어는 회의 중에 동료 의원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문제 제기할 정도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없는 분이 아니셨나 싶은데요. 그 손모 의원님은? 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건 기본적인 태도죠. 예,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그 감사를 받는 입장이지만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각자가 역할이 다른 거고 뭐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고 이제 시의원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지 뭐 감시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불러놓고 갑질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냥 갑질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진짜. 네. 그런 생각이 갑질의 제왕이 나오셨군요 이번에. 혹시 우리 김혜경 기자님? 저는 그 반장 아까 그 말씀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반장이 없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망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그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거의 뭐 빈집들이 맞아요. 훨씬 공동화되고 많아요. 있죠. 네, 네. 그런 상태인데 반장이 없다는 이유로 일으켜서 망신을 준다라는 거는 지역에 대한 이해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학교를 일반인들에게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공유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 본연의 역할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꾸 확장해달라라는 요구, 지역 주민들이 주변을 조깅하고 산책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불을 켜달라라는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해당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주변 마을 사람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뭐 마을의 활성화라든지 주민들과 또 화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막대한 학교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불을 켜라 늦은 시간까지 이런 요구들 그런 건좀 그러니까 어떤 게 타당한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행정의 건좀 범위를 불편했고, 넘어선 건지 그리고 아닌지. 이제, 남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경비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라는 전제를 달면서 이제 얘기하셨었던 것 중에 사전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정말 개입하겠다라는 건가? 라는 걸로 와닿았죠. 그 문제는 너무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사전에 우리 같이 협의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심사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에서 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이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 네. 댐 주변 지역에 그 지원한 그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아마 뭐 그 현행 규정상 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나 봐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는가. 그래서 공무원은 안 됩니다 답변을 하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이제 요구한다든지. 때를 쓰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거 그리고 자체가. 이제 아까 문제가 됐던 손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지역구에 이제 뭐 원청 관련된 인허가 사안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무리하게 이제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밌는 거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교육면을 맡고 있는 기자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그 인조잔디 우레탄 문제로 네, 이제 그렇죠.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두세 분 정도가 자기 지역에 아마 이제 그 학교가 해당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빨리 해달라라는 이야기. 우리 지역구 먼저 해달라.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죠. 다른데 다 깔아주면서 우리는 왜 안 깔아줘? 라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들여다보면 학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인조잔디가 필요한 뭐 축구부가 있다라든지 뭐 트랙이 필요한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육상부가 있다라든지 학교에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네. 학교들이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너네만 깨끗한 운동장에서 뛰고 우리 애들은 그럼 이래야 돼? 라는 오히려 식의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론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우리한테도 깔아달라 이왕이면 좋은 걸로 깔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때다 하고 자꾸 뭔가 네. 카드를 내놓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그냥 너무 성의 없이 나열식으로 질의하는 경우 저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참호 의원님 네. 뭐 이런 거죠. 이제 농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뭐냐 답변을 하면 1억 2천만 원짜리 컨베이어 벨트 지원 사업이 뭐냐 또 공무원이 답변합니다. 사과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냐 네. 관내에 사과 가수원이 몇 곳이냐 유망작물은 뭐냐 비닐하우스 현대화 뭐 작년 한 해 동안 그 도비 사업을 뭐 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 결론도 없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그렇다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뭐냐 그거 보통 3살짜리 아이들이 말 배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는 거? 뭐 그렇죠. 이제 이게 그냥 유치하죠.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땐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거예요. 짧게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은 짧게 한다든지. 요구하고 자기네 질문이 네. 길어.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심지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던가 진짜 아니면 이제 폭력적인 뭐 거네요. 임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윽박 지르기가 정말 많았죠. 혼내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잘못했죠. 그래요. 아니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그러네요. 답답했죠.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팩트를 확인하고 네. 그에 따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리를 또 계속 이탈했기 때문에 앞서서 질문한 질문을 들어와서 또 다시 반복해서 한다든지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발언들도 몇 개 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장모 의원 같은 경우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죠. 근데 춘천에도 이게 있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아, 뭐 지난 정부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그 문화예술가들이 모여서 순실경 했었죠. 네. 전시 네. 그 작업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을 비하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이런 내용의 전시에 도대체 누가 이거 대관을 해준 거야? 앞으로 조심해라.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담당 말하지 공무원은 말아라. 아니, 대관 기준에 전혀 뭐 벗어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관해줬다. 그랬더니 마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대관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조장하도록 하는 요구를 한 셈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일정한 행정의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문화예술인 지역의 활동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이제 위험한 발언이었고요. 참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원일보에서 소양 그 대로까지 그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마 여기가 지역공가구죠. 네. 근데 이제 7층 석탑 그 이전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니까 뭐 이제 좀 안타까웠나 보죠. 그래서 그거 뭐 문화적으로 별로 중요한 가치도 없는 그 7층 석탑 따위 때문에 왜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거야. 근데 이걸 좀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아니 중요한 가치도 없는데 국가에서 보물로 뭐 지정해서 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우리 지역구의 어떤 번듯하게 빨리 뭘 해주고 민원 싶은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주민 편이라는 그런 어떤 핑계를 안고 너무 과도한 요구들을 하는 거죠. 뭐 애써서 과시형 가치가 사업들을 있는 빨리 하고 싶은 문화재까지 거죠. 그 깎아내리면서 그리고 본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가치가 있네 없네 논의하는 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뭐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참 민망한 사례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얘기를 드리다 보면 좀 잘 들어보시면 이 문제라고 지적된 의원들 중에 중복되는 의원들. 그렇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하신 손모 의원님. 저도 좀 이제 참호 핑계, 의원님. 핑계를 좀 이제. 여기 빠져 있네요. 전 없죠? 제 거에는 제가 메모 이게 둘째 날이었나요? 첫째 날이었나요? 하나 좀 정말 시원하게. 첫 번째 거에 딱 그거를 제가 써놨네요. 모니터링 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황찬준 의원님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지각하셨군요. 네. 그때 저희 관내에 있었고요. 말을 던져주는 걸 보니까 관내에 있었고. 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 안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죄송스럽다는 얘기 제가 드리고요. 뭐 제가 그 충청도 의원들처럼 해외 다녀오고. 그런 거 아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변명 아닌 좀 변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의원분들이 그 당선되셔서 일을 하면서 지역구의 문제와 춘천시 전체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상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짧은 만큼 쌓여있는 내공들이나 성과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단한 공부를 하셔야만 이것에 대한 그 좋은 정책들, 바른 비판들이 나오고 또 논리적인 전개들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인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병행되면은 전 이건 이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무엇보다 공부하는 이러한 의원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의원들이 춘천시장을 감시하듯이 시민들도 책임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의제 민주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감시하셔야 되는데 뽑아주면 그만이시잖아요. 제가 뭐 예산 얼마 따왔는데 연간 4년 뒤에 이런 얘기만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에 맞는 시민 감시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이렇게 지금 팟캐스트 하는 식으로 춘천시 의회 회의록들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 회의 일정들이 다 공개되어지고 누구든 접근해서 발언들이나 사다못해 의원의 표정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마 춘천시 의회의 토론 분위기,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시의회 건물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건물이 이제 안 좋아서 여태까지 아니야, 그랬나요? 그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제 방송 장비가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시민 누구가 액세스해서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네, 네. 생으로 라이브로 네, 이런 네. 시스템이 마련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좋아지지 것이다.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저기 시민연대 우리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네. 내년 예산에는 그 의회 청사 짓는 예산에 그거 들어가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아니 뭐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본적인 아직 자질이나 뭐 수준, 질문의 수위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이거 뭐 초선인 의원들이 더 많이 취약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출석 뭐 이건 정말 기본이잖아요. 정말 가장 이거는 아쉬웠던 뭐 점, 제일 상황이 화가 났던 아니라. 점은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네. 처음에 이제 말미에 꺼내셨지만 이게 이제 행정감사라는 게 의정활동 중에서 4대 의미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행정감사가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출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예 입실하지 않는 경우 또 혹은 와서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끝날 때 없다든지 아니면 종일 안 보이시다가 끝에 살짝 왔다 간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거 감사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시의 정책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그 감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춘천시 의원이 21명인데 네. 의장은 상임위원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각각 10명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모니터 들어갔을 때는 3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시민연대 운영위원이 15명이거든요. 네, 네. 최소 그래도 적게 와도 한 10명 이상은 와서 항상 회의를 하는데 네. 3명 앉아서 회의하는 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 시간에 도대체 의원님들 어디가 계신 건가요? 관내에 계셨대요. 아, 네, 관내. 그리고 네. 또 아쉬운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자료를 찾으러 가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습관적으로 이탈하시는 분들. 정말 지각하시는 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뭐 생리현상에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 화장실을 정도면은 자주 병원에 가야 가셔야 될것 되는지. 같은데요. 그쵸? 환자분이 나와서, 의정을. 그게 그래요. 진짜 회의록에만 남기면 의정활동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사실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제가 네.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요. 네. 근데 회의록에 남는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토론과 대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까지 되려면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시민들의 날카로운 그 견제와 감시 너희 그렇게 하면 4년 뒤에 언감정신 재선은 꿈도 꿈지 마. 뭐 이런 압박들이 들어가면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 되는 분이 있네요. 전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내려놓는 근데 마음으로. 이거 진짜 되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 이제 저는 아이들을 그렇죠. 키워본 엄마로서 이야기하면 그게 보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이뤄갈 때 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이 업무를 하도록 그렇죠. 사회적인 네.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상이 있을 거 사실 없어요. 내가 이 업무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일 뿐이지 뭐 머리에 꽃을 달아줄 수도 없고 뭐 최고의 의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번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혹시 보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이제 뭐 그러지 양자간 않았으면 책임이죠. 좋겠는 예.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저 의정비 현실화율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 솔직히. 세비 젊은 좀- 의원님들 들어와서 가게에 자기 아이들 양육시키고 학비 대주고 생계를 책임지고 물론 전업이 시의원이 전업이냐 뭐 부업이냐 네. 이런 것들로 따지면 좀 곤란하고 네. 실제적으로 젊은 의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소명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할 수 일할 있도록.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의정비 지급 내역을 한번 공개했었잖아요. 네, 한번 다 떴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거 말고 뒤로 받는 거 있잖아. 그거를 대 뭐 이러는데 그게 다였어요 진짜. 예.
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그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대응하는 태도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번에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이제 출연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 기간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기관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업무를 보는 맞죠. 직원이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게 산업이었나요? 그쪽에서는 이제 의사께서 얘기를 하셨죠. 기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죠, 결국에는. 그 행감 진행 중에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의원님은 잘 아실 텐데. 존경하는? 진짜 존경하시니까. 항상 하죠. 이런 거죠. 뭐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얼마 안 돼서가 많죠. 잘 모릅니다. 아,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자료 부실하게 준비한 문제, 이거는 뭐 매년 감사 때마다 맞아요. 지적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의원들도 잘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좀 자료 준비나 이런 거 충실하게 해야 되고, 단지 이제 조금 아마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려면 고생들을 많이 할 텐데, 의회에서도 정말 좀 필요한 자료들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요구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의원들의 그 불성실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 역시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공무원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준비해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양자 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시가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더 좋게 갈 것인가인데 그게 상실된 거죠. 뭐 1, 2년 사이에 보직이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인지를 충분히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한편에서 양해를 좀 하면서 구체적인 그 질의를 누굴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쵸. 한다 그러면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평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뭐 들어요. 예를 들면 제일 모니터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답변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나서.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자기들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그게 너무 당연하고 뻔뻔한.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쭉 쭉 있는 행정 조직이고 언제 뭐 공무원이 누가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잘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야죠. 뭐 하여튼 현실적인 또 이 얘기들이 있긴 있겠고, 우리는 오늘 그날 현장에서 본 것들, 네. 예,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이거 억울하다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황 의원님은 내내 같이 하시면서 이거 좀 계속 미안하게 동료들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의정 시정에서 이루어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불편한 점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참 잘 대응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지난 6월에 있었던 의정 모니터링에 관련된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을 불과 몇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내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도 급하고 말도 급해진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세금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총평이랄까요? 개선점이랄까요? 그거 유 국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출석이나 감사 태도 문제는 사실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회의를 공개하면 되거든요. 아까 황찬중 의원님께서 뭐 그 의회 건물 이전하고 나면 생중계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반드시 저는 해야 네네.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씩 그 생중계를 하기는 했어요. 시험 방송처럼 나간 네. 건가요? 네, 첫날. 그리고 생중계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개하는 시스템을 이거는 일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감사 준비를 할 때 지금은 사실 그냥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협업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 뭐 하다못해 정말 그 다른 정당 의원들끼리 하는 게 불편하다면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라도 공동 작업으로 뭐 자료를 공동으로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의원들 국회의원처럼 이제 그 보좌관을 그 두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한때는 좀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공동보좌관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좀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그
그 집단을 구성을 해서 도움을 실제로 준다든지 뭐 이제 전문가들이나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되겠죠. 네. 그런 시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감 때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지역에 가서 어떤 의견 취합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회의 때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금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미리 한번 좀 제안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사전에 정리를 해서 몇 번 이제 제안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공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뭐 시작하기, 뭐 그거는 시점을 정해야겠어요. 한 달 전이건 2달 전이건 의회 내에서 뭐 그런 공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자리를 뭐 한 2-3차례 정도 갖는다든지. 그래서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라. 얘기해달라. 그러면 뭐 저희처럼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가서 이런 문제 이거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해라. 그 중에서 취합해서 이제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 돼야 사실은 시민들도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구나.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시민들하고 뭔가 더 연계하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들만 열심히 하는 행정사무감사? 모르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황찬중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뭐 가능할까요? 그거는 사실 지금 인터넷 시대고 그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아마 좋은 조례들, 좋은 정책들 제안하고 받는 것처럼 춘천시만의 앱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의원별로 또는 의회별로 또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촉을 하고 일상적인 지적과 어떻게 장기적인 대안들이 이렇게 함께 토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앱 개발 같은 걸 통해서 뭐 상시적으로 구축할 수도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저희가 본격 뒷담화쇼 춘천 톡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여태까지는 선거 기간에만 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거 기간 단 며칠 동안 마치 우리가 모든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그때가 딱 지나면 저희도 손 놓고 일상생활 하다가 다음번 선거 기간에 또 한 번 저희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했었는데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좀 총합이 된다고 하면 일상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참여, 실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열려서 우리의 어떤 그 시민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자격들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의회에서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 나은 춘천을 위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첫 번째 그 모임이었는데요. 여러분 소감도 좀 궁금해요. 한마디씩 짧게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시죠. 오늘 처음 나올 때는 주제를 보고서 이젠 오늘 아주 죽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살아갈 틈도 보이고 희망도 보여서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어서 이 방송을 망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름 더 준비하고 잘해서 또 한번 불러주시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토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 방송에 대한 욕심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애경 기자. 네, 영광입니다. 일단 네. 그 춘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링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기 때문에 시민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도 크게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고, 잘하겠거니, 혹은 아니면 다 그렇겠지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어차피 뭐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고, 내가 실천하는 정치라는 거는 오로지 단 하나, 선거. 투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촛불전국 지나오면서 시민들의 힘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미 다 한 번씩 겪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내 지역과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를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까칠한 시민이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하게 됐어요. 모니터링을 꼬박 다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밖에 못 있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전체를 다 보고 싶다, 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 나와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보고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좀 보태면 어떨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벅차서 정치를 걱정하거나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정치 그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쭉 저희는 이어가고 뭐 다양한 분들을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방송을 통해서든 보는 방송을 통해서든 이 얘기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소재가 있으면 소재를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다음에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